자고, 어이씨. 아유, 1세대 마지막 협계, 그리고 협격에 걸맞은 인품과, 그 다음에 사람이 지적 수준이, 낮으면 사람이 저급해 보이고, 뭔가 수준이 떨어져 보이고, 수준이 떨어진 사람 가까이 하지 않겠죠.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다산 정약용 고 선조님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작고 크기는 다를 뿐이지만 사람의 지적의 능력은 채우고 깨닫고 담기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진다 했습니다. 아무튼 글의 크기가 자신이 담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태어날 때부터 작고 크고 정해져 있지만 지적의 수준은 담으면 담을수록 커지는 법이고, 더 뭐랄까, 정말 사나이라는 건 단순히 주먹만 잘 쓰고 힘만 세고 피지컬만 좋다 사나이가 아니라 머리에 생각, 우리 사람은 동물과 틀린 게 사자, 코끼리는 덩치는 크지만 그냥 그것뿐이죠. 말 그대로 피지컬. 근데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키가 큰 피지컬 큰 사람으로부터 뭔가 깨닫게 할 수 있는 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 오늘 그 말을 좀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나쁜 짓을 대한민국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나라는 반공산당이든 반공화국이든, 미국도 반공화국이고,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나라는 돈으로 매수를 하고, 그 매수된 사람이 또 권력이고, 그 권력에 또 집안 자제고, 돈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돈으로 잠깐은 속일 수 있고, 잠깐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잠깐은 달콤한 맛을 볼 수 있지만 영원히 가지 못한다는 거. 무슨 말이냐? 자, 대한민국에는 국세청, 관세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정당당하게 계좌번호라는 걸 주는 이유가, 우리가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든 이유가, 내가 이 계좌를 가지고 이 계좌에 내가 이 돈을 받고 내가 어떤 일을 해갖고 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 자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유식한 말로 하면 증빙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계좌에 내가 어디서 일하든 일용직이라든 다 국세청에, 관세청에, 세무서에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무서에서 이제 대한민국에 워낙 직장도 많고, 사장도 많고, 자영업자도 많고, 여러 업종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그걸 팩스 메일을 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세무서 직원분들입니다. 그래서 세무서 관세 직원분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법을 배우고, 근데 그걸 악용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그런 이제 나쁜 놈들이 나타나는 건데, 결과적으로 자, 지금 주식을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사기친 건모모 씨라 할게요. 저번처럼 또 악성 댓글과 악성 신고를 해서 제가 커뮤니티 위반을 당하는 거지. 위반 경고를 당하는 거지. 저는 제 영상엔 이상한 영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리고 제 과거 영상도 짜집기 식으로 해서 악플러 알죠? 다른 악질 자기 개인 유튜브를 하는 게 저를 이상한 놈 만들고 매장시키 갖고 이 대한민국 땅덩이에서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일을 하든 뭘 하든 저런 사람이 겪었을 때는 저 사람 좋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 이게 딱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이상한 놈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고, 아무튼 다시 말했지만 절대로 나쁜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게, 나쁜 짓 한 건 삥 뜯고 학창 시절 좋아요. 학창 시절에 그냥 엇나가서 그래 삥 뜯고 그랬는데, 20살부터는 성인 돼 갖고 정말 바르게 일을 하고 회사 생활을 했고 꼬박꼬박 열심히 피땀 흘린 돈으로 그렇게 살면은 그걸로 그래도 개가천선한 거예요. 사람은 개가천선 안 되지만 개가천선했다면 그걸로도 좋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됐다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좀 약간 우리가 식은머리라죠. 식은머리, 머리 지적이 좀 딸려서 또는 인품이 인성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게 잠시 엇나왔다 생각하면 그뿐인데, 중요한 거는 남의 것을 뺏고 갈취하고 죽인 시체라죠. 시체. 우리 원피스를 보면 조로가 유마라는 해골 그 그림자하고 싸우다가 아시죠? 그래서 조로가 명대사를 날리죠. 정확하게는 시체 옆에 있는 검을 가져간다. 그래서 자, 사람을 죽였다 해서 그 사람의 돈을 가져갈 수 있냐?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을 죽여갖고 그 사람 돈을 갖고 가면 그 사람이 얼마의 재산이 있었고 그동안에 재산을 쓴 내역을 봤을 때 돈이 얼마나 없어지고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지적이 딸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한다는데, 결국에는 그 집은 나중에 만약에 알게 됐다. 아파트에서 그 돈으로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게 아닌 아파트가 알게 됐다. 그러면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일종의 국가의 경매라는 걸로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집은 정상적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단가가 아니라 시세의 반값, 경매라는 걸 해서 그 집을 누군가가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일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제약이 걸리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범죄자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나쁜 짓 한번 했다가 뉘우쳐지, 이게 아니라 나쁜 짓에서 빨간죽 끓이면 그때부터 범죄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제 비대면이, 제가 이제 카드사 일을 했었죠. 그래서 비대면이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전과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사 전화해서 뭐 물어볼 때 여성이든 남자든 얼굴 안 보는 통화 속에서, 그러니까 비대면 말 그대로 컴퓨터 사이버상에서 전화로만, 목소리로만, 음성으로만 일하는 그런 상담원들 중에서는 전과자들도 많아요. 자기가 깨끗한 척, 자기가 뭔가 고고한 척 하면서 멋진 정장이 꽃 입고 차 끌고 다니지만 그 아들은 전과자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비대면 상담원이라는 건 전과자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보험 설계사도 전과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확인을 안 해요.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경비원이라는 일은, 자, 대한민국 경비원, 자, 국무경비원, 경찰관, 그 다음에 뭐 대테러 진압반, 뭐 그 선착장 뭐 지키는 뭐 그런 용병들, 그 다음에 또는 그걸 이제 특수 국무경비원이라고, 그 다음에 경찰관들은 국무준 공무원이라죠. 이제 공무원의 이름 바뀌었죠. 원래는 국무경비원인데 공무원으로 이름 바뀐 거고, 그러니까 준 공무원을 바뀐 거고, 그 다음에 국가 준 공무원 또는 국가 공무원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것도 다 경비에 들어갑니다. 경찰관도 경비원에 속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 경비원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키려면 경찰관들이 아파트를 지키지 못하죠. 대한민국의 법치에 관련된 범죄자들을 잡는 집단이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취한 정도는 CCTV를 보고 적어도 우리한테 공조 협조를 해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나눠갖고 만들어진 게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그래서 경비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놈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경비원도 똑같은 직장이고 못하면 잘립니다.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고 못하면 잘리고, 뒤에서 입주민들이 갑질이 엄청 심하고 미는 거는 그런 직업 중 하나고, 고충과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자, 오늘의 중요한 취지는 뭐다? 내가 10원을 벌더라도 1원을 벌더라도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모든 게 보고가 된다. 내가 돈을 버는 게 속된 말로 감시라죠. 우리가 좋게 말하면 살펴본다, 추정이다 이렇게 하지만 감시에 감시.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썼고, 이 돈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통장에 진짜 뭐 부당한 돈이 들어왔다. 그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경찰서 조서를 꾸미고, 거기서 제가 판명이 되면 이제 감옥소라죠. 옛날로 치면 형무소, 깜빵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막말로 뭐 칼질 우리만 할 줄 알고 칼질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칼을 한 번쯤은 뭐 뭘 자르든 뭘 쓰는 안 들어본 사람 없죠. 그래서 칼질 못하는 놈 없고 칼로 찌르지 못하는 놈 없습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 그런 강도들이 있는데 강도에 맞아 죽는 억울한 사람만 있냐? 그 억울한 사람은 자기의 가족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겠죠. 내가 저 강도하고 맞서서 자기가 찔렀다, 나도 찔렀다, 쌍방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 뉴스 나오고 이제 뭐 진짜 대한민국 얼굴이 팔리는 거죠. 강도하고 싸웠지만 나도 강도 칼 찔렀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도 칼질은 무서운 흉악범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인품 인성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런 막말로 이제 선조분들을 빗대서 말한 건 죄송하지만 죽음의 상황에 있어서라도 자기의 체면과 위신이 때로는 죽음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제가 뭐 여성분들을 위한 호신술도 많이 촬영했었지만 중요한 거는 자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 팩트입니다. 나쁜 짓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일자리 진짜 없었거든요. 청년 실업 뭐 그래갖고 지금은 알바 뭐 알바 친구만 봐도 일자리 널려 있고 그리고 누누이 말했지만 마지막으로 앱으로 사람 절대 만나지 마시고 앱은 내가 검증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앱으로 올린 글은 허위 가짜일 수도 있고 그거는 조작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알바 천국이나 알바모님 같은 데 등재된 거는 적어도 내가 국가 법치기관이나 국정기관에 내가 신고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실명으로 내가 이력서 같은 거를 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정보를 국가 정보를 개인정보법 위반 걸리면 안 되죠. 제51조, 제52조 개인정보법에 정보를 제공하고 유출했을 경우에는 3년 징역에 5천만 원, 3천만에서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는 그런 법에 있고 5년 최소 3년 5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가게 사장이고 뭔가 이렇게 국가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다소 안전한 편인데 물론 이제 그걸 또 악용하는 알바천국 뭐 알바몬도 들어 있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저는 워낙 현명하고 또 속된 말로 명석이라죠. 두뇌가 명석화돼서 명석한 그런 부산 찐 사나이고 상남자고 부산의 유일한 그런 몇 안 되는 정말 진중한 그런 사나이다 보니까 진정성 있고 그런 참된 사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당하죠. 딱 전화만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그래서 간판은 그러니까 사업장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빌라에 사업장을 냈어요. 그래서 정식 사업장 받았어요. 근데 간판 이름만 그렇게 해놓고 안에서 하는 짓거리는 불법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 끌어당기고 사기치 가지고 저 필리핀 잠적하고 또 그러다가 잠적 좀 끝나고 나서 뭐 들어와 살면 된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건 어림도 없습니다. 알겠죠? 사기치는 순간 경찰관들은 엄청나게 사기친 놈들이 많으니까 그 수사 사건에 대해서 조금씩 진전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게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절대로 그런 거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 영상을 보시는 중고등학생들 특히 남고 학생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는 막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르듯이 그 미꾸라지가 그런 달콤한 유혹을 하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유혹에 넘어가는 것보다 내가 피땀 흘려갖고 노력해가지고 고생해갖고 내가 뭔가 보람도 느끼고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갖고 엄마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내가 그동안 효도 못했던 것 또는 뭐 이렇게
보상 당연히 받았던 거, 용돈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힘들게 벌었다는 그런 깨달음과 어딘가 동시에 그 돈이 참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모아서 나중에 집을 사든 뭐 차를 사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 돈은 결과적으로 떳떳한 돈만 가능하다는 거.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은 떳떳한 돈으로만 문제가 안 생기고 불려가지 않는다는 거. 조선한 건 부르는 거죠. 부르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죠. 그러면 강제로 이제 입건합니다.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도주에 우려가 있다. 출석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 개심죄를 적용해가지고 유치장에서 가다 놓고 조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구속 조사를 하죠. 그래서 불구속 조사는 이제 집에 돌려보내고 부를 때마다 하는 거고. 자, 대한민국에서는 이 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쁜 놈들이 자꾸 악용을 하고 그거를 뭐랄까 남용을 하니까 남발을 하니까 법망을 피한다지. 우리가 법망을 피하는 그런 뭐랄까 합법적인 위법, 합법적인 위법이면 들었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는데 합법적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위법을 계속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수사가 진행되고 그런 수사를 하는 과정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팩트 단 한마디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돈은 깨끗한 게 아니지만 깨끗하게 번 돈만 깨끗한 돈이고 깨끗한 돈만 돌고 도는 돈은 깨끗한 돈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깨끗한 돈이란 건 내가 얻는 직장 소속에 그 소속으로 있어갖고 내가 어떤 직장의 회사원이라는 이름을 그 회사의 소속이라는 이름 밑에서 돈을 버는 거, 그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 돈으로 내가 집을 살 수 있고 그 집은 나의 명의의 집이 될 수 있고 안전한 나의 안락처 같은 휴식처 공간 같은 내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집이 될 수 있고 차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포차를 왜 운영합니까? 그런 거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대포차를 운영하죠. 자, 그래서 여성분들도 알아들 게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BMW X만 몰아도 어떤 무슨 회사의 사장인가 하다못해 무슨 깨끗한 돈인데 뭐 조직의 보스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BMW, 벤츠 이런 걸로 판단하지 사람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어느 회사에 다니고 돈을 얼만큼 벌고 그래서 이 돈을 떳떳하게 벌었는지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정가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했을 때 그 사람의 차가 깨끗한 차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게 반증된 거지. 옛날처럼 뭐 BMW 벤츠 끌고 다닌다고 사장 소리 듣고 뭐 능력인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렌트카 할 수도 있고 대포차 운영할 수도 있고 누군가 거에 뺏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는 돈은 많아도 또 어리숙한 사람도 있죠. 사람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생긴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전부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사건 사고가 안 생기겠죠. 예.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경찰관도 되고 또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니까 또 어리숙한 사람도 경찰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또 자기도 똑똑해지려고 경찰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라를 지키는 다른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로 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한테 댓글로 또는 뭐 TV를 볼 때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런 게 우리가 속된 그런 말이죠. 저런 게 경찰관이냐 뭐 경찰관이 뭐 저러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경찰관은 지 나름대로의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무원이고 일반 사람들의 50%에 준하는 그런 직장을 갖고 있다 생각할 50%에 준하는 능력치의 상위 50%의 직장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뭐 그렇게 거만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돈은 나쁜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다. 나쁜 짓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인 돼갖고 성인식이 끝났고 생일 지났는데 성인이 됐는데 나쁜 짓을 한다. 그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쁜 짓은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부득이한 상황 그런 건 없어요. 나쁜 짓은 하지 않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제가 국민학교 다녔지만 우리는 윤리, 뭐 도덕이랑 배웠지만 지금은 도덕 윤리를 안 배운다더라고요. 아무튼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떳떳한 그런 사람만이 안전한 내 남자가 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남자지 그런 도둑질하고 나쁜 놈은 결국에는 가정을 지키거나 책임지는 그런 놈은 못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모든 오토바이 기사들을 뭐 그렇게 또 치부하는 건 아니지만 딸배나죠. 그 어쨌든 딸배하는 직업 중 하나가 범죄자인 가능성도 있고 또 범죄자이기 때문에 빨간 줄이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먹고는 살아야겠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자기를 대변한다. 자기가 떳떳하다. 자기가 청렴결백하고 자기가 세상에 한번 살다 죽었을 때 자기 이름을 누군가한테 또는 가족한테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거나 또 알렸을 때 범죄자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놈이 높은 직장을 가졌건 높은 직책을 가졌건 좋은 직장에 다녔건 많은 돈을 가졌건 결국엔 나쁜 놈입니다. 아시겠죠? 팩트는. 나쁜 놈은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그냥 나쁜 놈이라고 악한 놈이고 악질이고 양아치고 쓰레기고 인간이 아닌 악마고 하여튼 나쁜 놈이라는 이름으로 낙이 찍힌다는 걸 명심하시고 다들 정직하고 청렴결백하게 회사에 가서 상사한테 뭐 고충을 받든 싫으면 안 하면 될 뿐이고 맞죠? 거기서 참아서 내가 그 돈을 벌 거면 참으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여성분들 특히 성희롱, 성폭행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상사는 경찰한테 과감하게 신고하시고 경찰이 안 된다. 경찰이 안 되면 법원 가요. 법원 가서 판사 아니면 뭐 변호사 아니면 뭐 변호사님한테 내가 변호사비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돈 벌어 주겠다 하고 아니면 검사 그것도 안 되면 저 서울 가가지고 국회의사당 가서 피켓 들고 호소를 하고 아시겠죠? 여성분들 성적인 문제를 당하고 참지 말라고요. 참지 마시라고. 그리고 내가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럼 이 새끼 매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마가 성폭행을 한 놈이고 임마가 성희롱한 놈인데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떳떳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밝힐 수가 없다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그놈의 신상을 그냥 막 공개해버려요. 그냥 뭐 언론에다 공개해버리고 막 그렇게 해요. 아니면 진짜 막 난 임마 때문에 내 인생 조졌으니까 똑같이 조지는 거예요. 아니면 신상 공개해쁘고 아니면 나도 뭐 깜빡한다는 각오로 그렇게 속된 말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생결단이란 말 들어봤죠. 목숨을 걸고 결단 낼 때는 목숨을 걸고 행동하시고 목숨을 걸고 세상을 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목숨을 2개, 3개 걸어도 모자란 세상입니다. 이상입니다.